우리 이승찬 아이오님이 이제 우리 메인데이에서 월요일날 강의를 하셨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강의 너무 잘해주시고, 원래 강의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강의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트레이딩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치, 그걸로 인해서 이 돌멩이 팀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건 매일매일 하나의 꿀팁을 하나씩 받아가거든요. 트레이딩 할 때 필요한 팁들을 하나씩 받아가는데, 그 8번 기능 통해서 또 이승찬 아이오님이 새롭게 본인이 보고 있는 그 바뀔 때, 추세가 바뀔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승찬 아이오님은 허락도 받지 않고 이름을 그냥 어필을 했는데 오늘 다 준비를 너무 잘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승찬 아이오님 모시고 우리 이승찬 아이오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이번 주 월요일날 스피치를 이제 요 회사 오니로 처음 했어요. 처음 해서 이제 제 사례를 좀 공유를 드렸었는데 우리 이제 김한옥 아이오님께서 한 번 더 이 돌멩이 팀에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 저는 사실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른 강사님들 강의하실 때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좋은 말씀 해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앞서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원래 강의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승진평가 교육을 한 5년 이상 이제 했었고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컨설팅을 하겠다고 30대에 이제 야심차게 이제 사업을 했었어요. 했는데 한 8년 전에 말아먹고 큰 빚을 지고 이제 고깃집에서 이제 일도 하고 그러면서 빚을 막 갚아가던 그런 이제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역량평가 일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좀 됐었어요. 그런데 이 교육업이라는 게 50이 넘어가면 불러주질 않아요. 50이 넘어가면 회사에서 불러주질 않습니다. 왜냐면 젊은 강사들 잘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불러줘요. 50 넘었어요? 아니요. 아니 그럴 리가요. 50은 넘지 않았고요. 40을 간 넘었는데 깜짝 놀랐네. 50은 안 넘었어요. 네. 40을 간 넘었는데 이제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면 나의 이제 경제활동에 좀 위기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어렴풋이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을 때 이제 권지현 아이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좀 친한, 그전부터 친한 관계로 이제 오빠 동생 하는 관계로 있었는데 저한테 어느 날 제안을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게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뭔데? 이랬더니 코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반응 하셨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네. 정신 차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저랑 친한 분이 회사에서 코인을 만들었는데 사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제안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코인 하나가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면 1,600원, 100원이었어요. 100원인데 지금 사면 160원에 해주겠대요. 그래서 태웠어요. 돈을 태우고 바로 태우자마자 이제 1,600만 원이 돼서 제가 1,000만 원을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000만 원을 넣었는데 1,600이 됐죠. 근데 제가 코인 아무것도 몰랐을 때니까 그분이 저한테 대신 이게 스테이킹이라는 뭐 상품이다. 그게 뭐예요? 이랬더니 한 3년 묶여두는 거예요. 묶여두면 매달 이제 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네요. 이자도 주고 좋네요. 그랬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그래서 100원짜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3원이었어요. 그래서 날려가지고 이거는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코인 쪽에 관심은 좀 있었는데 워낙 사기들이 많더라고요. 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뭐 우리 회사 코인 사세요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우리 회사에서 뭐 오토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돈 넣으면 알아서 이제 회사가 돈 불려주고 수수료 띄고 돈 준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권지현 아이님 처음에 제안 주셨을 때 정신 차려라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래. 자꾸 뭐가 그런 게 아닌지 한번 와서 보래요. 그래서 제가 와서 봤더니 이런 게 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의심했었던 그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이 일단 아니고, 회사에 돈 맡기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좀 유명한 메이저 거래소에서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트레이딩의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차트를 구독하고 그 차트를 활용하는 걸 매일매일 교육시켜준다 라는 컨셉에 너무 좋아서 이제 제 와이프가 먼저 이제 구독을 해서 사용을 했고,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지켜보다가 와이프도 주식이나 코인을 처음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는구나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안 됐고요. 그 스토리를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7월에 이제 구독을 하고 나서 첫 한 달을 봤더니 성공률이 한 85%? 90% 정도 됐었어요. 근데 보면 이게 바이낸스에서 제가 한 달간 했던 건데 요 빨간색이 잃은 거잖아요. 근데 요 0, 요거는 안 한 건데 수수료인가 뭐 이것 때문에 빨간색인 것 같고요. 한 4일 정도 잃고 나머지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85에서 90% 정도.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처음 왔을 때 윤민호 대표님이 이제 시바지노고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시바지노고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했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했는데 8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머리가 좀 붉어졌다 할까요? 다른 게 또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막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험을 했는데 딸 때는 뭐 적당히 따는데 잃을 때 너무 크게 잃어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11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불장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아마 11월 초반에 많이들 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1월 10, 11, 12 이때가 이제 돌멩이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은희 스폰서님이 1, 100 벌자 막 그러셨잖아요. 1, 100을 벌기 위해서 막 하다가 10, 11, 12에 꽤 많이 벌었어요. 저는 시드를 많이 넣진 않습니다. 저는 갖고 있는 시드는 이제 2,000달러 가지고 하거든요. 2,000달러 가지고 하는데 요 11일 날에 610을 벌었어요. 네. 아깝게 이제 100만 원이 안 된 거예요. 원래 이때 1000까지 벌고 있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팔았더니 610. 그래서 1, 100은 못했지만 3일간에 1000달러를 벌어서 시드에 한 5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게 이제 독이 됐었던 사례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진입했을 때 원칙 가지고 진입하지 않았거든요. 원칙 가지고 진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입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도지예요. 제가 도지 가지고 이제 좀 많이 땄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7일선이잖아요. 요게 20선, 요게 이제 고야 라인. 보면 어디서 들어갔냐면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7일선에 맞닿아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니까 따라가고 싶어서 이제 걸었던 거예요. 뭘로? 당연히 롱으로 걸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익절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이제 익절을 했어요. 대신 수익률이 4.9%니까 제가 레버리지를 3배 쓰거든요. 15% 정도 이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도지를 가지고 또 걸었어요. 여기서 롱으로 걸었고 여기서 팔았는데 26% 수익이니까 3배 쓰면 이제 78% 정도 해서 이때 이제 거의 한 600달러 정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장이 막 시작됐을 때 막 어디에 걸어도 돈이 잘 벌리니까 이제 시장이 돈 벌어주는 줄 모르고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실력이 이제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3주 전에 다시 이제 시바지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그렇게 3일을 시드에 50%를 따고 나서 그 뒤에 한 3일 정도 더 많이 잃었어요. 더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잃게 됐냐면 리플인데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제 7일선에서 뭘로 걸었을까요, 제가? 롱으로 걸었죠. 왜? 올라가다가 이제 7일선 맞고 또 올라가겠지. 근데 이때는 시그널도 아예 안 봤어요. 안 보고 그 EX 아예 안 보고 알람 안 보고 다 구독은 하고 있지만 그냥 바이낸스만 보고 있었어요. 바이낸스만. 롱으로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때쯤까지 쭉 내려가서 이때 마이너스 8%였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때 뭘 하게 했냐면 제가 스위칭, 다들 스위칭 하세요? 스위칭? 안 하세요? 스위칭이 이제 많이 잃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포지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숏으로 잃고 있으면 스위칭하면 롱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미쳐가지고 그때 이제 새벽 6시인가 그랬는데 스위칭이라는 걸 해볼까? 해가지고 이때 이제 스위칭을 했습니다. 스위칭하면 이제 내가 잃고 있었던 만큼은 정리가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잃은 거예요. 마이너스 8%니까 한 25%는 제가 잃은 거예요. 잃고 나서 스위칭을 했어요. 어디서?
여기서 아이고. 뭘로? 스위칭이니까 숏으로 정확히 가장 저점에서 숏을 걸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7.5% 잃었으니까 일단 22% 잃었어요. 도지도 마찬가지. 도지도 여기서 뭘로 걸었을까요? 롱 내려갔죠? 여기서 팔면서 스위칭을 해서 여기서 숏 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또 4%의 손실을 또 보고, 그래서 결론이 제가 요 3일간에 많이 땄었잖아요. 10, 11, 12. 그런데 14, 16, 17 거쳐가지고 엄청나게 잃으면서 3일간에 1000달러를 수익 냈는데 다시 3일간에 1500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17일날 저녁에 윤민호 대표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권재현 아이언님께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다. 상담 받아봐라 해서 뭔데? 그랬더니 병아리반이래요. 내가 무슨 병아리냐 했는데 받아야 될 것 같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담 받고 윤민호 대표님 상담 내용을 듣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윤민호 대표님이랑 상담을 했을 때 윤민호 대표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칙은 단순한데 유지하는 사람이 되게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7월 달에 딱 들어왔을 때 시바지노고라는 그 기법이 되게 단순해서 좋았거든요. 제가 트레이딩도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단순해서 좋았어요. 수익도 괜찮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뭐가 더 있겠지, 그 뒤에 뭐가 더 있겠지, 내가 하고 있는 건 뭔가 멋있지 않아, 내가 하고 있는 건 뭔가 멋지지 않아, 뭔가 다른 뭐가 있을 거야, 이러다가 이제 많이 잃었거든요. 근데 윤민호 대표님이 원칙은 되게 단순한데 유지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좀 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횡보장의 습관이 상승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큰 손실로 이어진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속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뭐냐면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롱으로 걸었는데 얘가 S2로 바뀌면서 숏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오더라고요. 다시 롱으로 오면서 익절을 하는 경험을 계속하니까 아, 이거 물려도 기다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락장이 시작이 된 게 잘 아시는 8월 5일날 어마어마하게 꽂았잖아요. 8월 3일날부터 이제 물린 게 S2가 분명히 떴었거든요, 시그널에. 근데 또 올라오겠지 했다가 8월 5일날 처음으로 청산을 좀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민호 대표님 말씀이 횡보장이라는 게 세력들이 계속 내가 반대로 가더라도 다시 오면서 기다리면은 돈을 버는구나를 학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나서 어느 순간 위로 확 올라가든지 밑으로 확 꽂으면서 돈을 잃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당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병아리반 들어가는 것 중에 1단계를 이제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1단계 목적 중에 하나가 손절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절하는 습관을 들여라. 빨리 손절하고 반대로 다시 포지션 했으면 사실 그만큼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금을 잃기 싫어가지고 뒀던 게 나중에 청산까지 이어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포지셔닝을 바꾸고 적게 잃고 내려갈 때 더 많이 딸 수 있다, 적게 잃고 크게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씀 해주신 게 좀 많이 와닿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루 1%에서 2% 이 복복리가 엄청나게 큰 결과 가져다 준다. 근데 이거 윤민호 대표님 매일매일 복리 계산기로 보여주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거 보고 이거 1년 동안 이렇게 하면 대박이네 라고 해서 꾸준히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까먹고 다른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듣고 그래, 나 다시 하루에 1%에서 2%씩 버는 걸 목표로 해보자 라고 해서 시바지노고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잃은 날이고요. 네. 잃고 나서 다시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계속 이제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고요. 보통 하루에 2% 정도씩은 버는 것 같고, 물론 못 버는 날도 있고 한 5%씩 버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8, 9, 10은 여기 가운데 105달러 잃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침 브리핑 때 이제 올라온 글을 보고, 이때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대학원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은 못 하고 있었고, 근데 아침 브리핑 보니까
정확히 그때 하필 이제 정확히 알려주시더라고. 무슨 종목을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에 익절가 어디에 손절가 그걸 그냥 걸어봤어요. 그랬는데 손절가에서 손절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요것만 제외하면 사실 오늘까지도 계속 1%에서 2%씩은 계속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주간의 다시 수익이 1,300달러를 벌어서 시드에 제가 1,500달러 남았었거든요. 막 잃고 나서 1,500달러가 시드였는데 1,300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4주 만에 100%를 다시 번 거죠. 시드를. 그러니까 이 시바지노고로 하루 1%에서 2%만 하는 게 되게 적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엄청난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저의 실패담이었고요. 그래서 다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는 되지 않으시도록, 저처럼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게 사실 하나 있어서 같이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횡보장일 때가 좀 어렵잖아요. 횡보장일 때 시그널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많이 잃거든요. 횡보장일 때 되게 많이 잃어요. 상승 하락장일 때 사실 잘만 올라타면 그냥 먹거든요. 근데 횡보장일 때 롱숏, 롱숏, 롱숏 하는데 이걸 반대로 숏, 롱, 숏, 롱으로 걸면 이제 계속 잃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횡보장의 시그널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어느 날 차트를 좀 깊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8번 MACD 기능을 좀 봤었는데 100%는 아니지만 이런 걸 좀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요 선 있죠? 요 선. 지금 노란색 선이 쭉 그어지잖아요. 이게 MACD의 제로선이라고 하거든요. 요건 알고 계시죠? 이게 제로선이에요. 근데 제로선을 딱 제가 지켜보니까 일단 70에서 20선이 이제 정배열 또는 역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요 MACD의 요 파란색 선이 제로선을 통과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로선을 통과하죠. 파란색 선이.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7, 20선이 역배열이고, 제로선을 통과하면 시그널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시그널이 좀 뜨는 걸 발견했어요. 요 MACD 파란 선이 제로선을 통과하면 한두 시간 내로 시그널이 뜨더라고요. 보시면 어디냐면, 자, 파란색 선이 여기서 통과했죠. 밑으로. 그리고 1시간 뒤에 S2가 떴어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선이 다시 제로선을 뚫고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1시간 뒤에 L3 떴어요. 그 다음 여기 다시 밑으로 내려갔죠. 제로선을 뚫고. 그리고 1시간 뒤에 S3가 뜨고, 여기도 마찬가지. 뚫고 가면 한두 시간 뒤에 L2가 뜨고, 이런 거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때 제가 또 뭘 하나 발견했냐면, 횡보장을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보면 요 파란색 선이 제로선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도 뜨는 게 있어요. 시그널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L1, S3 이렇게 떴잖아요. 근데 이때는 파란색 선이 제로선을 통과한 게 아니라 멀리 있죠. 제로선하고. 이럴 때에 뜨는 시그널들은 좀 바보 시그널일 확률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100%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뭔가 횡보장일 때 어느 정도 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란 선이 제로선을 통과하긴 하는데 그 각도가 이렇게 깊이 통과하지 않고 되게 여기서 이렇게 노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좀 횡보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갈 때 MACD를 켜놓고 이제 3MA도 켜놓고 3MA 정배열, 그다음에 MACD가 제로선을 통과할 때 딱 되면은 이제 그 시그널이 뜰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적은 금액을 일단 좀 걸어놓는 편이에요. 적은 금액을 약간 정찰 형식으로 걸어놓고 정말로 이게 떴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지 않고 시바지노고대로 고해라인에 왔을 때 그때 걸어서 들어가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잘 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아직 이제 경험이 미천하다 보니까 어떤 착각들을 제가 했었냐면, 원칙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원칙대로 안 하고 나서 잃어요. 근데 잃고 나서 알아요.
내 원칙대로 안 했구나라는 걸. 이상한 짓을 할 때 제가 나는 원칙대로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게 유혹이 있어요. 막 올라갈 때 따라가고 싶거나 이런 유혹이 있지만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원칙대로 투자하시면은 잃더라도 되게 적게 잃고 딸 때 좀 제대로 따는 그런 성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